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 3월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피치는 지난달 말에 2.0%로 각각 낮춰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모두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S&P는 지난 4월에도 한국 경제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내린 바 있습니다. S&P가 10일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S&P가 한국 200대 기업의 신용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험난한 영업 환경과 공격적 재무정책, 규제 리스크가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S&P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국내 기업의 신용 등급을 낮춰왔습니다. KCC와 현대자동차는 신용 등급이 낮아졌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마트, LG화학 등은 신용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S&P는 신용 등급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내수 침체입니다. 그리고 수출 부진 등 험난한 영업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이달 들어서도 25% 감소했고, 선박과 석유 제품 수출도 각각 17%와 3%가 줄어들었습니다. 올 1분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40%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중 30개 기업은 외부 차입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대기업 실적마저 하향세로 돌아서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신용 악화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이 위기에 빠졌고, 자동차 산업은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폰은 세계 1위 자리가 위태롭고, 디스플레이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ICT 산업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역풍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던 한국 제조업이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면서 설비 투자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방향입니다. S&P는 규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전환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개발 부서와 연구소를 불 꺼진 사무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리며 투자 활성화에 총력전인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고 각종 비용을 더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직적인 노동제도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환경 규제로 제철소 고로의 불이 꺼질 지경입니다. 산업 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 규제 법안도 강행했습니다. S&P의 경고는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조치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더 가파르게 하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려면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전자 부분을 중심으로 높은 재고 수준과 세계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가 생산과 민간 투자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S&P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7월 아니면 8월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시킬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와 기업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악화된 영업 환경과 규제 리스크 등 여러 요인으로 한국 기업들의 신용 악화 부담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신용평가 회사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교역량 전체가 축소되고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되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주력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한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통상 마찰 등 악재가 줄이어 있습니다. S&P는 이로 인해 수출 의존이 심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이 앞으로 1, 2년 동안은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대표적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60%와 69%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주요 산업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좋은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로 향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37.3%나 급감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인들의 의욕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 정책의 틀과 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처럼 기업을 더 받들진 못해도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과감한 규제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의 교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말이죠. 우리나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나 2.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부분 3대 국제평가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이런 3대 국제평가사들이 말이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2.0%를 보고 있는데 지금 0.4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지금 경제 보복 조치하고 영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 지금 안 한 상태에서 2.0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더 가파르게 하락할 우려가 높고,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2.0%대 성장률도 어렵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정책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은 융합행정과 지식행정을 바탕으로 정책의 품질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